오마이스타 간신혜입니다. 지수가 상승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탄력이 없고요. 하락하는 종목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허약한 시장처럼 내 종목도 허약하다 생각하신다면 저희 앞으로 보내주세요.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1-1023, 문자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는 MTN 오마이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모두 다 활짝 열려 있고요. 오늘은 금요일 스페셜로 꾸려봤습니다. 채널 돌리다가 고정하시는 분들도 환영하고요. 일부러 찾아오신 분들도 모두 다 사랑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내 계절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줄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또 시장을 어떤 종목들이 뜨겁게 달궜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지스인데요. 세 번의 감리회 그리고 두 차례 증선위가 열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지스 같은 경우에 분식 회계 의혹이 새 국면을 맞았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조치안이 미흡하다며 보완 요청을 했기 때문인데요. 조치안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수요일 10% 강세, 오늘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42% 오름세 나타나면서 현재 가격 43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님, 45만 원 고지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45만 원은 올 것 같죠. 오늘 네. 고가가 44만 5,500원이니까 뭐 1%밖에 차이 안 나니까 큰 의미는 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를 1% 먹자고 들어간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선위 자체에서 지금 과실로 가닥을 잡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시장에서 화색을 해서 주가가 35만 원대 대비해서 뭐 주가가 20% 가까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정부도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거래를 정지를 시켜야 될지 아니면 벌금을 물려야 될지 과실을 잡아야 될지 애매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 선례가 애매하게 조금 송방방이 처벌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상장하는 모든 기업들이 콜옵션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관계회사 자회사로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와 관련돼서 9월 달 중순경이면 정부 측에서 이제 결론을 짓는다고 하니 그때 되면 뭐 과실이 될지 벌금이 될지 뭐 결론이 났겠지만 그때 전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 판단으로는 현재 가격 부분에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5만 원 가격 부분에서는 수익 실현하시고 타 종목이나 타 섹터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5만 원까지는 갈 수 있대. 하지만 45만 원에서는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차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맞불 작전이 펼쳐지고 있죠.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분위기에 유탄을 맞고 있는 이 종목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번 달 초 에어백 결함으로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호재도 찾기 어렵고요. 모멘텀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이후 주가가 연일 내리더니 이제 13만 원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반등 나오는 상황이에요. 0.79% 오름세 12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님, 아직 바닥 확인 구간 더 남아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바닥을 확인을 하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상담을 좀 많이 해놨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차트를 일봉 차트를 좀 띄워드리고 있는데 제가 연초 1분기 이때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저에게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왜 현대차가 15만 원, 16만 원에서 놀고 있는지 이 가격 밴드에서 머물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출이 하락하고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주가의 방향성은 당연히 하방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도 상담을 해드렸을 때 13만 원 부근이 오면 그때는 관심을 가져야지. 그때 상담했을 때 가격이 제 기억으로는 14만 원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13만 원 초반이 와야지만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야지 그 전에는 뭐 PER이 낮다, PBR이 낮다라고 해가지고 저평가 국면이라고 해가지고
매입하시는 건 조금 무리지 않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교통당국에서 에어백 결함 조사를 했죠. 17일 날 현대기아차 세단 모델 에어백 결함으로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11년형 소나타 그리고 12, 13년형 포르테 42만 대를 지금 조사하는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이 교통당국에서 문제를 잡는다고 하면 과거에 일본 자동차죠. 2010년도에 토요타가 브레이크 페달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몇 년 동안 노이즈가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에어백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하면 현대차 주가는 현재 가격보다 하방으로 더 밀려날 가능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다만 13만 원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적이나 재무 상황으로는 어느 정도 바닥 부근에 점차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단일 바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닥인지 지하로 갈지는 답은 못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주식을 몰빵해가지고 현대차를 매수하시기보다는 13만 원대부터 가격이 밀릴 때마다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가장 유효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집중적으로 매수하지 마시고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를 조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를 하시되 분할 매수 접근으로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전략 챙겨드렸고요.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고기 하면 생각나는 종목 마니커 될 텐데요. 지난주 CJ제일제당이 제2대 주주로 나서면서 2번이나 상한가를 터치했던 그 종목입니다. 오늘도 주가 뜨거운데요.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15%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일부 반납을 했지만 9.60% 오름세, 현재 가격은 1,3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여름밤 치맥 욕구를 달구고 있는 이 종목, 올해는 월드컵 특수까지 겹치면서 호실적 더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치킨 좋아하시죠? 저는 좋아하죠. 치킨 좋아하는데 요새 배달료가 2,000원이 붙어가지고 배달료 없는데 찾아갖고 치킨이라 좀 힘들고 있습니다. 아유, 근데 이 종목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런가요? 네. 예, 종목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마니커 최근 들어서 연속으로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이 극히 드물죠. 그러니까 과거에 15%에서 30% 바뀐 다음에는 연속으로 상한가 간 종목이 극히 드문데도 불구하고 연속으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고 다음 날에도 시가가 2% 정도에 시작해서 5%까지 상승했다가 밀리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니커 여름과 관련된 종목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드컵 수혜주 그리고 아시안 게임과 관련돼서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모멘텀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최대 주주가 CJ제일제당이 최대 주주가 아니라 2대 주주로 등극을 했죠. 지금 2대 주주로 등극을 했는데 140억 갖고 들어와 가지고 2대 주주로 등극을 했는데 2대 주주로 지분을 매입한 매입 단가가 890원입니다. 890원. 그러니까 2대 주주로 들어온 제일제당은 890원이 들어왔는데 현재가는 1,365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2대 주주가 최근 매수한 가격보다는 현저하게 높은 가격에 사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마니커 같은 경우는 제일제당이 지분 참여를 해서 좋은 점은 재무 상황이 그동안 안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년도에는 적자, 16년도에도 적자, 17년도에는 69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으나 재무 상황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지배순이익으로는 또 17년도에도 적자네요. 109억 정도 적자 났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재무제표가 개선이 됐다. 자본 확충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좀 더 활발해진다.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슈빨로 움직이는 거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단기적으로만 접근한다고 하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고점 1,500원 부근까지는 못 붙이고 현재가 1,400원 이 가격대에서는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가장 현명한 투자 아닌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기만 유효 1,400원 가격은 기억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의 진짜 종목 찾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식 대표,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내가 가진 종목 더 갈까? 지금 팔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한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신청받습니다. 02-1862-1023으로 전화주세요. 013-3366-8288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넣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포트갱생 프로젝트 착한 종목, 나쁜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사연인데요. 이분은 유망주 발굴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만 좋아하는 유망주 발굴이요. 시장에서는 정작 이런 종목 있었어 하는 종목들을 사 모으시더라고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종목, 동국 SNC, 알루코, 웹스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금액은 3억 원인데요. 손실액은 자그마치 6천만 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종목 살 깎아 먹고 있는데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3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께 도대체 이 종목 어떻게 사 모으셨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동국 SNC는 펀더멘털이 좋아 보여서 샀고요. 알루코는 아는 언니 추천으로, 웹스는 뭐 차트 보고 샀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알루코, 웹스 다시 단 종목이거든요. 다시 만난 옛 예인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깨진 그릇 붙여서 쓰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용기를 얻고 재매수했는데 그만 물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분의 고민은 여태껏 유행 많이 타는 종목 혹은 뭐 주도 종목을 많이 손을 안 대봤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세를 따를까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홀딩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종목 교체를 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도와주세요. 자, 종목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알루코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최근 5월 달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 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결국은 남북 관련된 이슈가 소멸된과 동시에 주가가 제자리 차트. 그러니까 연초에 남북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꼬물꼬물하다가 결국은 5,990원까지 고점을 찍었지만 역시나 이슈 소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제자리 한번 찾아가는 패턴.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누차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6월 초에도 말씀드렸고 5월 말에도 말씀드렸고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 날 있으면 그때 전에는 무조건 개인은 빠져나오셔야 된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기대감이 있고 주가가 상승이라는 게 있고 파도라는 게 있는데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격 조정이 됐건 기간 조정이 됐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무턱대고 그냥 장기간 보유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신 분이 아니려면 제가 생각에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적도 안 좋죠. 그러니까 이슈로 움직였는데 실적이 더 좋다라고 하면 주가에 가파른 상승세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분기 영업이익이 41억, 전년동기 대비해서 42% 감소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제표도 안 좋은 상황에 이슈만 가지고 주가가 움직였다. 그러면 당연히 제자리를 찾아 나올 수밖에 없는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누군가가 매집해가지고 주가를 꾸준히 향후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올리지 않는 한은 어쩔 수 없이 좀 흐르는 패턴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600원에 매수하셨는데 현재가 3,745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대비해서 한 15% 정도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단기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 사인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에 진짜 관심이 있어가지고 난 매수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 현재가 3,745원에 매수하지 마시고 전 저점인 3,290원, 3,200원 이 라인이나 됐을 때나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웹스 봐도록 하겠습니다. 웹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알루코 대비해가지고는 괜찮은 기업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재무제표 같은 경우도 괜찮고 이익 잉여도 괜찮고 그리고 수익도 어느 정도 나는 회사다 보니까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웹스 같은 경우는 매입가가 5,850원의 비중 20%를 가지고 계신데 현재가 5,620원. 그러니까 현재가 부근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슈를 찾아보면 개성공단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때 부근에 매수를 안 하시고
참았다가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하신 거는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이렇게 한번 터뜨렸다가 죽이는 패턴을 보이면서 주가가 옆으로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기간 조정도 같이 보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매입가 5,850원은 그렇게 나쁜 단가라 판단되진 않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주가가 6,600원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1차 목표가를 6,6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손절가는 5,200원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걱정하셨던 웹스 같은 경우에 보유 의견 나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도 우리 방송 전화기는 불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부터 짚어봐야 될지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해 볼게요. 예, 종목부터 좀 스피드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성 전화번호 934 뒤에가 없네요. 1,800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신 분인데 현재가 9,990원에 거래되고 있는 후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냉매가스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과거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납품한 이력이 있고 현재도 납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안 봐도 재무제표가 굉장히 우량한 기업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상황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수급에 관련돼서 좀 놓고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개인이 역시나 꾸준히 매도하는 패턴 그리고 그 물량을 기관들이 꾸준히 10,000원과 9,500원 밴드에서 꾸준히 매입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일봉상으로 전고점을 10,000원대 부근을 터치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8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과거 이쯤에 매수하신 걸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투봉을 뚫고 전고점을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가진 않을 것 같은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지금 터치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9,600원, 9,700원까지 옆으로 조금 더 차트를 눕게 한 다음에 주가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 11,5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하지 마시고 홀딩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 11,300원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예, 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좋은 사람들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5042번님, 좋은 사람들 5,600원에 비중 50%. 자, 좋은 사람들, 속옷, 남녀 의류 판매하는 회사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남북 경협과 관련돼서 이제 북한에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의류 같은 경우는 매출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입니다. 지금 매출될 가능성이 있다지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 물론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기대감을 받고 향후의 성장성을 받고 주식이라는 게 움직이지만 제가 생각에는 조금 섣부르게 매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5,600원에 매수하시는 가격이라고 하면 이때 부근에 매수하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한국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 공장을 짓고 뭘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전 섹터가 다 갑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북한에 공장 지으면 인건비가 베트남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오른 종목들은 어느 정도 가격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비중 50% 5,600원 하신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관심 있다고 하면 지난번에 상승했다가 어느 정도 박스권을 이뤘던 4,000원대 초반대 부근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사람들은 조금 매도 사인을 드리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JW 중해제약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1691번님, 41,000원에 비중 25%. 최근 들어서 주가 급락하고 있죠. 제약바이오 섹터 보수적으로 보셔라라고 누차 말씀드린데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을 놓고 보더라도 개인이 조금 매수를 많이 하네요. 그 물량은 역시나 외인이 꾸준히 매도하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게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주가를 하방으로 이끈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 의료기기는 변외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1,000원에 사셨다고 하시면 최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그제죠. 그제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서 셀트리온,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종근당 다 빠졌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괜찮은 종목들은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JW 중화제약 같은 경우는 빠질 때 매는 같이 맞는데 오를 때 칭찬은 같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매는 같이 맞고 오를 때도 나는 매 맞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흘러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41,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좀 물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하방으로 열어두셔야 되는데 주가가 지금 36,500원인데 이 패턴으로 낳고 본다고 하면 3만 원 초반까지는 좀 열어두셔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도 매도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사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너무 잘생긴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초롱초롱한 아이가 한 명 앉아있는데요. 한 100일쯤 되어 보입니다. 이분도 주식 갓난아이입니다. 경력은 100일밖에 돼 있지 않은 신입이. 과연 우리 신입이의 포트폴리오 어떨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분과 통화하면서 축구 감독님이랑 전화한 줄 알았다니까요. 전략이 어찌나 치밀하던지 뭐 코스피에서 세 종목, SK하이닉스, 삼성전자, NH투자증권 투자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현대정보기술, 다산네트워크스, 셀트리온제약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어때요? 전략 치밀하죠? 그런데 이론은 이렇게 완벽할지 몰라도 주식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했던가요? 네, 그래서 코스닥 단타로 생각했던 이 세 종목 수익률이 썩 좋지 않습니다. 다산네트워크스는 마이너스 7%, 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지금 손실 정도 나고 있는데요. 일이 너무 바빠서 단타 볼, 단타 칠 그런 순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코스닥 단타 과연 내 스타일이 아닐까요? 여차하면 선수 교체 투입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하반전까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을 가지고 계신데 걱정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예,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잘 걱정되죠. 하시던 코스피 대형주로 하시지 왜 잘 못 하시든 처음 하시는 코스닥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글쎄 이제 방송 보다 보니까 또 추천하신 분들 계시고 해서 제가 이제 사게 됐어요. 현대정보기술 이런 종목을 추천하신 분이 있어요? 현대정보기술이요. 예, 그거 이제 잠깐 나왔었는데 제가 또 바로 사는 바람에. 그럼 세 가지 종목 중에 가장 걱정되시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세요? 현대정보기술이죠. 근데 그거는 정말 제가 좀 너무 고점에 잘못 샀어요. 잘못 보고 잘못 산 것 같아요.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 얼마 안 됐어요. 롯데 한 5일 됐나? 롯데정보통신 상장한다 이때 사신 거예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죠? 6월 19일 날 놓고 보면 네. 지금 21%까지 급등을 했다가 종가에 3%에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거래량도 네. 365만 주, 거래량도 터진 상황에 이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때 빼고는 6,515원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네. 제가 예. 자, 왜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슈가 터지고 주가가 급등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보시는 것처럼 좀 잠깐 볼게요. 현대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정보기술 같은 경우는 여기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데정보통신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통과 AI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글로벌 공략한다. 이렇게 네. 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현대정보기술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최대 주주가 롯데정보통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롯데정보통신인데 드디어 코스피에 입성을 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가파르게 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슈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향후에 지금 상장 예비심사서를 통과를 했으니까 향후에 상장이 돼가지고 거래가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정보기술이 이슈화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네. 다만 걱정되는 건 뭐냐면 자, 현대정보기술 제가 재무제표를 좀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현대정보기술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400억, 1,600억, 1,500억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죠. 네.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패턴.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뭐 15년도에는 적자했지만 17년도, 18년도에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네요. 다만 네. 유보가 없고 그러니까 돈이 없고 부채도 네. 좀 많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결론은 네. 재무 상황은 안 좋다.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5점 만점에 한 1.5점, 1점 이렇게 드리는 게 맞고요. 네. 제가 생각에는 현재가 2,300원이지만 이 종목 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롯데정보통신이 상장한 이유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시겠다고 하면 네. 홀딩하셔도 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생각에는 2,000원 초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때가 언제쯤 될까요? 제가 생각에는 한 연말 정도 될 것 같네요. 연말이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현대정보기술을 뭐 좀 운이 없어서 2,615원에 샀다, 매수해서 갖고 네. 있다. 저라면 네. 결론은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좀 대응을 네. 해주시고요. 네. 자, 셀트리온 제약부터 봐드릴게요. 네. 자, 제약바이오 섹터 뭐 안 좋다 누차 말씀드렸었는데 제약 이 매수 단가가 94,400원에 비중 15%, 현재가 네. 87,4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세 개 삼형제 묶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셀트리온이 결국은 허조마랑 트록시마가 미국 FDA에 승인이 나서 결국은 판매 허가가액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 재고 물량도 쌓이고 실적 안 나오면 어떻게, 판매 단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물론 유럽 쪽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은 판매 단가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판매 단가가 네.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긴 해요. 그러나 네. 새로운 시장, 혈액암이랑 유방암 관련돼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뚫고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매출이 이제는 눈에 보이게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생각에는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 수익 실현하고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셀트리온 제약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합니다. 네. 자, 셀트리온도 현재가 29만 6천 원인데 최근 들어서 네. 박스권 있다가 뚫고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35만 원 중반까지, 그러니까 30만 원 중반까지는 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형이 올라가게 되면 동생도 같이 따라가겠죠. 그렇다 네. 보니까 셀트리온이 붙일 때 셀트리온 제약도 올라서 매입가 정도 온다고 하면 네. 불안한 종목 사지 마시고 매수가 네. 왔을 때 94,400원 왔을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매입가 정리를 해서 포트를 좀 변경하셔라 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매입가 7,080원이죠. 현재가 6,530원인데 이 네. 종목 같은 경우도 아시는 것처럼 5G 이슈로 인해 가지고 6월 중순에 통신주들이 다 상승했죠. SK텔레콤, KT, LG, 뉴포레 다 상승했죠. 그때 네. 발맞추어 가지고 상승을 했다가 주가가 빠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5G 주파수 선정을 하는 날 아니면 그 전에 좀 빠져나오셨어야 되는데 조금 네. 그게 좀 아쉬워요. 그게 좀 아쉬운 네.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좋은 거는 나스닥에 상장한 다산 솔루션스가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재무 네.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현재가가 6,540원이지만 네. 조금 손실 중이지만 그래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것도 보유하시면 매입가 네. 이상은 충분히 오기 때문에 홀딩 하시는 네.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도 좋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 가지고 싶은 종목 모두 코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는 MTN 우마이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모두 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시 화면 보고 돌아올게요.
지금은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대표님, 저희 상담 다시 시작해 볼까요? 예, 스피드 상담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네. 한번 스피드로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많은 시청자분들, 참여자분들의 종목을 봐드리는데 자, 에코프로부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54번님 38,900원에 비중 40%. 이번에도 이 급락 장세에서 여지없이 이 종목도 맞는, 그러니까 급락을 맞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 상으로는 지지해야 되는 다중바닥인 33,000원 라인을 못 지키고 거래량이 거래량 이 정도면 터진 거라고 볼 수 있죠. 거래량이 터진 상황에서 바닥을 이탈하고 있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중바닥이 좀 이탈됐죠. 자, 최근에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급락이 나왔을 때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샀네요. 6월 8일부터 그냥 꾸준히 샀는데 이거를 기관이 투신이 물량이겠죠. 계속 팔고 있는 매도하는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단기 평선, 장기 평선 다 이탈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 안 좋죠. 안 좋은데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 종목은 60일선을 어느 정도 60주봉선을 지지하는 패턴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흐르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29,2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하방으로 조금 더 열려서 27,000원, 26,000원까지 빠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수 앱지스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2624번님 14,650원에 비중 20%. 와, 이게 현재가가 8,690원인데 14,650원이면 막 이때 사신 것 같은데 안 좋네요. 다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비중이 20%가 전부이다라는 게 다행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2천억 정도로 과거 대비해서 많이 시가총액이 내려오는 패턴을 보이고 있네요. 영업이익도 적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3년 연속 영업적자, 올해도 지금은 1분기에 23억 영업적자. 지금 영업 적자 이런 걸 걱정할 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연말이나 됐을 때 올해도 영업 적자가 나는 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꼭 한번 체크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거를 14,6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과거에 매수하신 분이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분위기다라고 지금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하방으로 좀 열어두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무제표를 띄워드리면서 영업적자 얘기를 왜 했냐면 3년 연속 영업적자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재무상황을 꼭 봐야죠. 그러면 4년 연속 영업적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 종목 됩니다. 5년 연속 영업적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상폐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난 가져갈 건데 3년 연속 영업적자가 나눈 기업인지는 꼭 한번 체크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무 상황은 그렇게 좀 봐드리고 하겠고요. 일봉상으로 보나 주봉상으로 보나 단기적으로 주가는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나마 어제 그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와가지고 6월 20일 날 10% 정도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아랫꼬리, 그러니까 이 종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등이 이번에 나온다 하더라도 9,000원대 후반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자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4,650원에 보유하신 분이라면 이번에 그냥 바닥을 형성하는지부터 먼저 체크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해서 주가가 9,600원, 700원까지 상승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하방으로 열어두셔라 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으로 이제 삼성전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46,950원. 이 방송에서 분할하기 전에 계속 물어봤었죠. 분할했는데 분할하려고 하는데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주가가 발행 주식이 늘어난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가 변합니까? 매출이 증가됩니까? 주주 친화 정책이 점점 늘어납니까? 그거 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투자할 때는 매출이 증가되는지, 모멘텀이 있는지, 이슈가 있는지, 재무 상황이 좋은지 이런 걸 꾸준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거에 5만 원 무너진다, 46,000원, 45,000원대까지 오면 열어두셔라 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54,000원에 비중 20%, 그러니까 상장하고 액면 분할하고 바로 사신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빠진다라고 해서 이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300조나 되는 회사인데 무슨 테마주도 아니고 연일 막 쭉쭉쭉쭉쭉 이렇게 빠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리락 오르락 이렇게 하면서 개인들을 현혹시킬 수도 있고 기관을 현혹시킬 수도 있고 외인을 현혹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제가 판단하기에 적정 주가가 45,000원, 46,000원 밴드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제가 보는 제 입장에서는 그 밴드 선이 도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오늘도 0.2% 빠져가지고 46,9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오늘 저가가 46,200원까지 빠졌죠. 자, 결론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6,000원과 45,000원 밴드가 오면 과감하게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종목 대응해드리고 있죠. 지금 올라오는 종목 1대1로 코칭해드리고 있고요. 궁금증 생기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하루 괜찮다고 해서 진정 좀 되려만 싶었지만 하락하고 또다시 상승하는 감잡을 수 없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다음 주도 좀 지지부진한 시장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장이 안 좋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시장에 뭐 좋다, 1000포인트 간다, 뭐 2000포인트 간다, 뭐 되게 말 많은데 자, 지수부터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2400포인트가 이탈돼가지고 9개월 이래, 그러니까 2018년도 이래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북 관련된 경협이 이슈가 사라지는 국면, 그리고 모멘텀이 사라지는 국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건 반도체밖에 없다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하방으로 계속 빠지는데 제가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2300 하반까지는 2300 초반까지는 열어두셔라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에 맞춰서,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뭐 통화 양적 완화, 그리고 뭐 유럽도 문제, 그러니까 이게 통화 관련돼 가지고 계속 긴축을 하고 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던 섹터들, 그리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그동안 바닥을 다지면서 완전 업황이 망가져가지고 진짜 공포에 떠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중에 재무가 괜찮고 업황이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진 섹터들을 좀 투자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 그러나 바닥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보셔라라고 다음 주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프리뷰가 진행 중이잖아요. 낙폭이 과대했던 바닥 섹터 관심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착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공개합니다. 네, 착한 종목 공개하기 전에요. 윤동식 대표의 6월 착한 종목 성적표 한번 볼까요? 먼저 6월 1일 추천해 주셨던 종목 큐렉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500원에 추천을 하셨고요. 장중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 7.8%를 기록을 했습니다. 6월 15일 추천주 신도리코 53,000원에 매수가 잡아주셨고 장중 최저가 54,900원까지 터치하면서 수익률 3.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적표 좋은 착한 종목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 주실까요? 자, 오늘도 역시나 종목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주에 신도리코를 추천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5,300억 정도 됩니다. 5,400억이네요. 아무튼 300억이나 400억이나 비슷하니까 5,400억 정도 되는데 이 회사의 청산가치가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망해서 나 이제 상장 안 할래. 그냥 내 개인 회사고 내가 알아서 매매할 거야. 내가 알아서 회사 키울 거야. 라고 해도 현재가 대비해서 15% 이상을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 자체가 어렵고 변동성이 굉장히 클수록 이렇게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투자를 하시면 이번에 증시를 지금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일봉상 급락이 나왔었죠. 이제 언제죠? 6월 14일부터 급락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그냥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리코 같은 경우는 주가가 견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천한 이후에 수익이 3%밖에 안 났지만 누가 보면 이게 3%밖에 안 났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급락장을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리고 이 방송 특성상 하루에 한 종목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장이 안 좋아지면 뭐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전한 종목을 좀 추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의 이제 투자 유망 종목으로는 위에 다음 주 전략과 맞는 삼성중공업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말 많죠. 과거에 막 1조 5천억 유중해가지고 13,000원짜리 주가가 그냥 반토막이 나가지고 6천원까지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었는데 유중한 다음에 주가가 하한가 갔죠. 하한가 28%.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해가지고 막 그냥 난리 나고 그리고
뭐 유중하고 그리고 대규모 적자 나고 17년도에 4,900억 적자 그리고 회사에서 18년도에도 2,400억 정도 영업 적자가 날 거다. 그러니까 유중도 하고 돈도 못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조선 섹터나 이 철강 이쪽 섹터 그리고 LNG선 이제 이 섹터가 그나마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저가 수주를 잘 안 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LNG선 고부가 가치 선에서는 우리나라가 전세적으로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좀 뭐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LNG선에 대한 MS도 시장 점유율도 전 세계에서 한 60%, 70% 밴드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18년도에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수주 잔고도 증가되고 있고 그동안 돈 없어가지고 막 문제 있었던 애들이 대규모 유증을 해가지고 자본도 확충이 돼 있고 그리고 적자도 수주를 해가지고 매출이 증가되기 때문에 적자도 어느 정도 만회된다. 그렇다고 하면 과거의 유증 물량에 대한 부분만 수급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도 3.3% 상승해서 7,19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천가 7,100원 부근에는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로 8,000원, 단기적입니다. 손절가로는 6,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뭐 3분기에 좋은 수익 나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착한 종목은 삼성중공업이었고요. 1차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 6,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종목 대응 해드립니다. 1대1로 옆에서 코칭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는 MTN 오마이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실시간으로 열려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어떤 종목부터 체크해 볼까요? 종목 상담을 또 계속 해드려야겠죠. 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시니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니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75번님, 전화번호 2075번님, 성광밴드 13,000원의 비중 90%. 대단하시네요. 이게 90%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뭐 미사일 날라온다 이래버리면 추가 매수를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현금 비중이 20%는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요. 성광밴드는 시가총액이 3,200억 정도로 많이 좀 내려왔네요. 과거에 대비해서. 그리고 매출액도 놓고 보더라도 작년에 186억 영업 적자에 매출액도 급감. 그리고 올해도 1분기만 놓고 볼까요? 1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영업 적자가 7억. 그러니까 영업 적자가 기적적으로 나오고 있는 좀 패턴을 보이고 있네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종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00원 중반까지는 좀 밴드를 열어두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10,000원 밴드에서는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자 차트상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11,000원 이 부근에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지지를 하는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1,000원을 하방으로 잡지 마시고 조금 더 하방으로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주가가 현재가 11,400원 부근에서 옆으로 캔들 한 20-30개 정도 만들 가능성이 있지만 조금 더 놓고 본다고 하면 하방으로 1,500원, 1,300원 이때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가격에 매수를 하시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때 가격이 왔을 때 조금 더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광약품 전화번호 8792번님 25,500원의 비중 50%. 이 종목도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는데 이 종목은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 현재가랑 매입가 부근이 뭐 비슷한 상황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수급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개인이 역시나 그러니까 최근에 기관과 외인의 매도를 개인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굉장히 많이 받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3,000원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23,000원 부근까지 이게 언제 얼마죠?
24,000원이네요. 정확히 저가가 24,000원까지 빠지는 패턴을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23,000원을 바닥을 찍는다고 하면 바닥 찍은 다음에는 주가가 반등이 나와서 뭐 한 10%, 15% 정도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산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9969번님 6,000원에 비중 20%. 자, 오늘 방송을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제약바이오 섹터가 망한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제가 생각에는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와야 될 시점으로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주가가 밀릴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백산 같은 경우는 6,000원인데 비중 20%네요. 현재가 5,46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1.2%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외인이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 개인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네요. 과거에 백산으로 굉장히 뭐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 국면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밀릴 때, 그러니까 이 종목은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밀린다고 하면 조금 매수를 과감하게 해보시는 전략도 좋을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너무 각도가 가파르게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게 가파르게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현재가 부근에서 대비해서 조금씩 빠져갖고 5,000원대 부근이 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 그러니까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이 종목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요일 꽉 채워드렸습니다. 오마이스탁은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신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